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강조한 바처럼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이틀간에 걸쳐서 투매를 거쳤기 때문에 그 투매 부분, 투매의 끝자락 부분이 저는 어떤 그 결정적인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잠재 대기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탈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또 거기에 걸맞는 세력이, 새로운 어떤 그 프리시한 그런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번 지난주 투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태풍이라는 게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죠. 개인들은 이제 많이 두려워하지만, 태풍의 어떤 그 순기능적 역할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투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매로 인해서 수급이 급격하게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매도가 지금 16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8천억을 순매도했는데, 그때가 어떤 그 매도의 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내일 혹은 그 이후서부터는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 전환이 임박을 했거든요.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 전환과 함께 시장은 전에 투매 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으로 오히려 좀 그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5G 섹터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은 그 KMW 기준으로 본다면 KMW가 사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5G 전반의 어떤 그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KMW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강법 정도 보였는데, 반면에 RFHIC 제가 지금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개파락이 발생됐어요. 거래량도 제법 터진 모습인데 그 흐름 맥락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점이 제가 보기에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잠시 후에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에도 이제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강의 내용은 12월 장세 전략과 함께 그 각 섹터별, 테마별로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최고의 포트폴리오 5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마산에서도 올라오신 분이 있고, 마산 원주에서도 올라오시고, 뭐 제주도에서까지도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하튼 연말 장세를 대비해서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개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RFHIC입니다. RFHIC. 지금 제가 그 세 가지 꼭지를 좀 달아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 상승할 때는 상승 기간이 짧고 조정받을 때는 길게 조정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증시기관에도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짧은 기간에 바짝 올라버리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는 지루하게, 장기간 지루하게 받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의 상토는 세력들의 그 분산, 즉 매도에 의해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분산하고 개인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상당 기간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60도 각도로 오르고, 하락할 때는 이제 30도 각도로 내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절대 불가침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조종 2파는 1파의 출발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상승 기간에 3배수 조정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개월 상승하면 3개월 조정받는 게 이제 최적의 어떤 그 가격 기간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RFHIC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개월 올랐어요. 1개월 오르고 지금 3개월 조정 받는 게 3개월 조정의 끝점이 이제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G 테마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그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갈 수 있고 그 후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시세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죠. 뭐 그 정도 12월 중순서부터는 상승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KMW입니다. KMW.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가가 지금은 이제 KMW 차트를 KMW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 거거든요. 차트를 정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KMW 보면은 이제 8만원 고점 찍고, 지금 그 한 번 투매가 나왔고요. 두 번 투매가 나왔고, 요번에 드디어 어제 그제 이제 저는 이것도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보는 거죠. 그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이만큼 파는 사람은 대부분 손절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새로운 세력계 어떤 그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고, 이 정도라면 이제 매도세가 많이 이제 희석이 됐다, 상당 부분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KMW가 이제는 그동안 하락을 마무리 짓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진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럴 때도 됐다고 보는 거죠. 다시 이제 리버스로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정확히 유튜브 방송한 지가 지금 3개월째 됐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도 3,600분이 넘어가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덕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달면은 굉장히 많이 버벅대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와우TV 출연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자,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상승 파동이죠. 상승 한 번 하는데 이만큼의 거래가 수요됐고, 거래라는 것은 자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승하는데 또 이만큼 거래량이 소요가 됐고, 에너지가 소요됐고, 혹은 자금이 소요됐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반대로 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즉, 상승, 원래대로 보면 이제 상승 반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주식이 이제 변곡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이제 가끔가다 지인들 중에서도 KMW 갖고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편안한 사이 같으면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KMW가 첫 번째 무너진 시점이 한 65,000원 정도 되거든요. 65,000원. 만약에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다면 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300주 정도라도 65,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일부 좀 매도하고 나중에 되살지언정 단기 급락 이후에 급등 없다는 얘기처럼요. 단기간에 시장이 뭐 갑자기 호중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6만원을 넘어선다면 일부 좀 줄였다가 빠지면 뭐 다시 사든가 이런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KMW는 우리가 무선통신 기주기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라든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5G 장비 관련주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을 보도록 하죠. KMW가 하여튼 5G의 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한 6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6만원에서 한 6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추세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하여튼 65,000원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으면 300 정도 팔고 더 빠지면 10% 이상 빠지면 만약에 10% 이상 산다고 치면 330주를 사겠죠. 그렇죠. 뭐 산술적으로 그러면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자신감도 생기죠. 자, 오이솔루션 오늘 견조한 모습이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 5G 장비 업체예요. 우리가 광 트랜시버라고 그러죠. 광 송수신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통신 장비 업체고. 그러니까 오이솔루션하고 KMW는 상승의 궤 혹은 하락의 흐름을 이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죠. 뭐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3개월 조정 받았으면 거의 가격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대 운봉이 크게 나오면 그게 1개월 만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오이솔루션은 아주 정석대로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3일 동안 상승이기 때문에 이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 또 시장 전반이 워낙 좀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지난주 우리가 청담동 리베라우트에서 강의할 때 5G를 좀 특집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를 제가 특집 교재가 11페이지로 기억하는데 11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 7페이지를 차지했거든요. 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말씀드렸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비중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12%, 13% 정도 차지하는데, 저는 그런 요소들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하여튼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통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 무선통신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삥을 뜯죠? 삥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유지보수를 계속 받아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더존 비지온이라는 회사가 그런 차원에서 이익계질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볼까요? RFH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나름대로 시장 감안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죠. 서진 시스템은 우리가 기업 탐방하면 좋은데 사실 탐방 가도 잘 몰라요.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홈페이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알루미늄 이제 인곳을 생산하는 업체, 인곳이라는 게 이제 덩어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금속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해서
통신 장비도 만들죠. 소형 뭐 기지국 장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통신 함체를 만들어요.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만들고, 휴대폰 부품도 만들고, 반도체 장비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서진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돼요. 물론 이제 11월 때 조정이 좀 아쉽긴 해요. 저도 좀 아쉬워요. 제가 또 어떤 희망을 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RFHRC. RFHRC는 이제 지금 사실 그 홍콩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그 미국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계속 그 기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신한증권에서 보고서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 여파도 좀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오늘 개파라고 발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RFHC가 거래가 다다익선이었어요. 좀 많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저는 최소한 200만 주 터지면서 이런 밑에 꼬리를 달면 뭐 결정적인 바닥이다 이렇게 확실히 가졌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여하튼간에 개파락이 발생되면은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뭐 짧게 얘기하도록 해서 갭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돌파갭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하락갭은 안 좋은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락갭은 결정적인 바닥의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내일 이 수업도 봐야 되겠죠. 오늘 저점이 32,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2,200원을 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특히 개파락이 발생되면 실망 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도가 매도를 보는 상황이고 오늘 또 시장 환경이 또 그럴 개연성을 좀 부추겼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RFHC는 결국 뭐 한 3% 정도 빠졌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RFHC는 뭐 핵심 논리가 일단 그 지락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죠.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4G 시대에서 5G 시대로 넘어서 5G를 수용을 못해요. 실리콘 기반이. 그건 제가 자세하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 유저. 일본의 업체가 1위고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업체가 아마 점유율이 한 65% 정도 되고 RFHRC가 지금 한 25%에서 3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 업체들, 나머지 업체들은 뭐 아주 뭐 미비한 그런 상황이고 여하튼간에 지라 관련 기반 5G 시대에 맞는 지라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의 어떤 그 표준화를 전개한다는 것이고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 독과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F텍. RF텍은 그 앞에 얘기했던 종목에 비해서 낮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그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깜빡할 뻔했네요. 요즘에 그 구독자분들이 장도 안 좋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그 감소하는 것 같아요. RF텍은 뭐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흐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R텍 보죠. 자, FR텍은 세력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받을 때는 이게 또 리스크가 크지만 만약에 5G가 상승 전환된다면 특히 이제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오를 때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5G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FR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